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년의 재혼, 그 중에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설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일은 쉽지 않죠. 오늘은 그 여정의 시작에서 우리가 느끼는 설렘과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중년이 되어 새로운 사랑을 찾는 건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오랜 세월을 홀로 지내다 보면 어딘가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느 날 창문 너머로 석양을 보면서였어요. 아, 이 풍경을 누군가와 함께 보고 싶다. 그렇게 처음으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냈답니다. 첫 만남의 설렘은 언제나 특별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설렘이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신중해지고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지니 설렘도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소개로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 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설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특히 첫인상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고민이 컸어요. 그래서 작은 준비를 했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거리도 정리하고 약간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첫 만남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건 상대방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나이에 다시 만남을 시작하는 게 두렵고 낯설지만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 덕분에 금방 편안해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오셨나요? 라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서로의 지난 세월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 참 따뜻했답니다. 새로운 만남은 단순히 설렘을 넘어서 내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잊고 있었던 제 꿈과 열정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아, 나도 아직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혼자 지냈던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소홀했는지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용기를 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예요. 너무 많은 걸 걱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세요. 상대방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거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설렘과 그 과정을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설렘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재혼이 어렵거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특히 재혼을 앞두고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요소는 경제적 상황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경제적 책임과 부담도 생기기 쉬워요.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이 빚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상황이라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서로의 재정 상태를 솔직히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분은 노후 자금을 잘 마련해 두었지만 다른 분은 생각보다 재정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할 방법을 논의해야 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함께 해결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대화를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건 가족 관계예요. 재혼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에 대해 자녀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만약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거나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가야 해요. 자녀들과의 대화를 시작할 땐 이렇게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너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야. 하지만 너희의 생각도 정말 중요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 과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재혼의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또 하나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 건강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재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히 공유하고 건강관리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 있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를 미리 이야기하고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해요. 이런 대화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솔직하고 진지하게 나누는 것이 서로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법적, 재정적 절차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혼 과정에서는 유산 문제나 공동재산 관리 같은 현실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서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지,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유산을 남길지 같은 문제는 초기에 확실히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생길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재혼은 설렘과 행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만 두 사람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준비한다면 재혼은 정말 멋진 새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재혼 전 알아야 할 현실적인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도 이번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더 행복한 관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발 더 나아가 재혼 후에 직면할 수 있는 갈등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설렘과 행복으로 시작했지만 재혼 후의 현실은 우리가 꿈꾸던 것과 다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깊이와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혼 후 가장 흔히 마주하는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 갈등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함께 살다 보니 숨겨진 빚이나 지출 습관 같은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아끼고 절약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한 분은 소비를 즐기는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불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태도예요. 왜 그런 걸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우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라는 말로 문제를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두 사람의 재정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서로의 지출과 저축 상태를 점검하며 함께 경제적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생활 습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 분은 깔끔한 환경을 좋아하고 집안을 정리정돈하는 데 익숙하지만 다른 한 분은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다 보면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이때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당신도 여기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재혼 후에는 가족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가족 내에서 긴장감이 생길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 배우자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면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자녀들과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너희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해. 하지만 내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도 들어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재혼 후에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관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갈등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두 사람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재혼 상담이나 가정 상담을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꿈꿨던 행복이 잠시 흐려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그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혼은 서로를 다시 사랑하고 믿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은 당연한 부분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재혼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해요. 특히 재혼 후 자녀들과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건 재혼 생활을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먼저 재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게요.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종종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새 배우자가 부모의 사랑을 대신하는 건 아닐까? 라든지, 우리 가정이 예전과 달라지는 건 싫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유산 문제나 가족 내 역할 변화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반대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할 때 이를 단순히 반항이나 부정적인 태도로 치부하면 문제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재혼에 대해 반대하거나 불편함을 드러낼 때 너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래? 라며 그들의 입장을 물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그들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감정을 부모님이 존중해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세요. 또한 자녀들이 새 배우자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부모가 새 배우자와 친밀해지는 모습을 갑자기 보게 되면 자녀들은 그 상황을 낯설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야 해요.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나 식사를 통해 가벼운 만남을 자주 가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이번 주말엔 다 같이 저녁 먹는 게 어떨까? 같은 제안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새 배우자를 강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이분을 새로운 아빠, 엄마로 받아들여야 해.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이분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너희가 천천히 알아가길 바라 라고 말해보세요. 자녀들이 스스로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여유를 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자녀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통된 활동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가족여행이나 함께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녀들은 새로운 배우자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강요하지 않고 그 시간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산 문제나 재산 분배와 관련된 갈등을 미리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문제는 자녀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솔직한 태도로 대화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 너희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자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세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서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결국 자녀들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조금씩 변화가 생길 거예요.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배려와 인내가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는 재혼 후 나 자신을 지키는 법과 개인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재혼을 하면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재혼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랍니다. 먼저 재혼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은
나 자신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다 보면 문득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곤 하죠. 예를 들어 한때 즐겼던 취미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점점 나 자신의 모습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 후에도 나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해보세요. 이런 시간은 단순히 쉼을 주는 걸 넘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감정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재혼 전의 나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 전에는 여행을 좋아했지만 재혼 후에는 배우자의 취향에 맞추느라 여행을 포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히 취미를 못 즐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 소중히 여겼던 것을 다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이걸 다시 해보고 싶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처럼 배우자도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당신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때요?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혼 후에는 때때로 배우자의 통제적인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나치게 여러분의 행동이나 선택을 간섭하려고 한다면 이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당신이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건 알겠지만 나도 내 선택을 존중받고 싶어요 라고 부드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해보세요.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또한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재혼 후 상대방을 돌보는 데 신경을 쓰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될 수 없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오랫동안 미뤘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줄 거예요. 결국 재혼 후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배우자도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재혼 후 개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어서 재혼 생활에서 건강과 돌봄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중년의 재혼은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과제도 함께 가져오죠. 그중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이 변화가 예상보다 크고 두 사람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늘은 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돌봄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야기해 볼게요. 중년이 되면 건강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가 돼요. 젊을 때는 스스로 관리하며 지낼 수 있었던 문제들도 나이가 들면서 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관절염이나 만성질환처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재혼 후 건강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돼요.
간병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이 더 깊어질 수 있답니다.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건강상의 변화와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작았던 통증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나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요즘 피곤한 날이 많아졌는데 우리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까요? 같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서로를 돌보는 마음과 관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예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두 사람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간병을 단순히 책임감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배우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돌봄이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간병하는 사람도 지치고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간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내가 도와줄 부분은 없을까요? 같은 대화는 간병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두 사람 간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어요. 또한 간병은 혼자서 모두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끔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들과 역할을 나눌 수도 있답니다. 배우자에게 나는 주중에 돌봐드리고 주말에는 아이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제안해 보세요. 이런 협력은 간병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간병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건강 문제나 돌봄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시간과 공간을 꼭 가져야 해요. 예를 들어 간병 중에도 짧은 산책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간병에도 지치게 되고 배우자를 잘 돌볼 수 없게 된답니다. 놀랍게도 건강 문제는 때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병원에 가는 날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며 이건 당신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들은 소소하지만 강렬한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돌봄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작은 순간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과정에서 관계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중년의 재혼은 과거의 사랑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단순한 설렘이나 열정만이 아닌 함께 나이 들며 서로를 돌보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깊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건강과 돌봄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려면 이런 부분은 미리 계획해야겠어요. 라고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함께 운동을 시작하거나 식습관을 개선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국 재혼 후 건강 문제와 돌봄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는 중년의 재혼이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와 중년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중년의 재혼이 주는 특별한 의미를 함께 나눠볼까요? 중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더 깊어집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했다면 중년의 사랑은 안정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감정이 주를 이루죠. 중년이 되면 서로의 단점과 상처를 이해하고 완벽하지 않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채워가며 함께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중년의 사랑을 더욱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중년의 재혼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노력이라는 점이에요. 설렘이 시간이 지나 사라지더라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지켜가는 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의 조화와 서로를 돌보는 노력에 달려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잘 잤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상대방의 짐을 들어주며 힘들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작은 행동들이 사랑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중년의 사랑은 이처럼 작고 사소한 행동 속에서 빛을 발한답니다. 재혼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치유의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하면서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떠올리곤 해요.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지? 같은 두려움이 따라오기도 하죠. 하지만 재혼은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될 수 있어요. 중년의 재혼은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쓰는 기회예요.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답니다. 특히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우리 이 시간부터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자 라고 다짐할 때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져요. 재혼은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걸 넘어서 인생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어 상대방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쌓는 과정은 인생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주말마다 산책을 다니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쌓이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이 점점 더 아름답게 채워지는 걸 느끼게 돼요. 재혼은 단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에요. 중년 재혼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는 것이에요. 재혼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해요.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행복해야 이 관계도 더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애정을 쏟아보세요. 재혼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더 관대해지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랍니다. 결국 재혼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사랑은 설렘과 열정뿐 아니라 이해와 책임,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일상의 즐거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재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새로운 시작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여러분도 재혼을 통해 과거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여정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중년 재혼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와 사랑의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이 재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사랑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행복을 응원합니다.